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아이디 전인덕 선생님이고요. 제가 오늘은 드디어 2026 시즌의 마지막 요 수능 총평을 찍으면 정말 딱 끝나게 되겠죠. 이제 2027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 올해 6월, 9월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혹은 옛날 수능에서 어떤 역사를 배워서 올해 수능을 대비했어야 하는가를 요 수능 총평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 수능을 정말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올해가 인강 1년 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찍고 막 소리 지르고 교재 쓰고서 형광 다니면서 고생한 건데 그렇게 고생해서 나온 이 수능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아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이투스 온라인 수능 강사이면서 강남하이퍼 다원교육 아이디 수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 수학 인덕션을 찍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직전에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게 올해 과연 무엇이 나올까 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궁금하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연습을 시키는 건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수로 감수 22번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투스 홈페이지에 저의 공지사항 게시판인데 거기다가 제가 2026 수능 대비 지수로 감수 22번 올해 9월 평가원 이후에 만든 문제들을 킬러 문제 위주로 올려놨죠. 무료 배포예요. 무료 배포.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6월 9월에 나왔으니까 나온다는 말 누가 못해. 근데 여러분 6월 9월에 나와도 안 나오는 문제도 많아요. 그쵸? 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나오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고 수능 직전에 제가 또 봤을 때 그느드 문제랑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11월 5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 가속도, 합답형이 그느드 문제예요.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으니까 풀어보시고 지수로 감수 22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10일에는 빈칸 모음을 보내주면서 이거 꼭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걸 인강에서는 다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강에서는 제가 아예 이런 영상을 찍었죠. 제 TCC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2023학년도 수능 14번이 그느드 문제 중에 가장 이제 어렵고 핫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탕으로 아예 그느드를 푸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것도 잘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느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수능이. 그쵸? 이런 노력들을 제가 했더라. 자, 그리고서 이 영상도 제 유튜브에도 있고 이투스 TCC에도 있는데 제가 올해 미적분이 뭐가 나올까를 예상을 하면서 첫 번째가 요 차수 논리와 S축, 쉽게 말하면 합성함수. 근데 이건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6월, 9월에 나왔잖아요. 그쵸? 두 번째가 급수 퍼즐, 29번에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올해 6월, 9월에 안 나왔지만 수능은 역함수에 제가 미쳐 있다고 했어요. 그쵸? 역함수 미분적분. 수능은 역함수에 미쳐 있다.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역함수를 꼭 공부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제 교재 하반기 교재에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엠풀이나 아이 모의고사에도. 어떻게 나왔나를 봅시다, 여러분. 딱 수능을 까고 봤더니 자, 11번에 속도, 가속도, 빈칸이 아니죠. 그느드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20번에 빈칸 나왔고 22번에 지로함이 나왔네요. 제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얘부터 봤어요. 이 세 개가 나왔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현강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2개 이상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너네들에게 전부 치킨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인강에서 왜 그런 말 안 했냐면 인강 듣는 친구들에게 다 치킨을 사면 저는 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 치킨을 살 일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나왔죠, 28번에. 제일 궁금한 게 28번이었는데 역함수가 출제가 되었어요. 참고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함수는 제가 엠풀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림을 그리는 걸 알려준 함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9번은 전형적인 급수 퍼즐 등장을 했고 30번에도 역함수가 또 나왔어요. 제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역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2개나 나왔다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대신에 제가 역함수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역함수에다가 경로 선택을 더한 거예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한 줄평, 한 줄이 아니긴 하지만 자, 공통부터 22번의 지수로그 함수 그리고 속도 그느드 문제에 빈칸 나왔다. 근데 요 둘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 치고 요게 좀 중요했죠. 얘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서 21번 의문의 난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번의 원래 포지션은 22번이나 15번에 비해서는 쉽지만 근데 엄청나게 쉽지는 않은 4점짜리 단답형이에요. 원래 포지션이.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2등급 이하면 특히나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제가 2등급만 나오면 되는데 22번, 30번, 15번 같은 거 거르고 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게 어려울지 모르니까 번호를 보고 고르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고 걸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결과론적으로 22번보다 21번이 훨씬 어려웠어요. 훨씬 이번에.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쵸? 게다가 저는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저희 아이디 모의고사를 보시면 21번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렵게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1번을 어렵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디 모의고사는 21번이 어려워.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모의고사야 이러면서 욕할까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늘 제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많이. 근데 꽤 어려웠어요. 이번에. 게다가 14번이 중등기하 문제였죠. 삼각함수 기하 문제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올해 6월, 9월에는 기하 문제가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얕게 공부했다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 15번도 약간 특수한 상황이 정답이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쉽다의 느낌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끌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자, 미적분 같은 경우 역함수가 2개나 나왔고 그 다음에 급수 퍼즐 나왔고 합성함수가 안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인덕쌤 22번 지수로그 함수랑 합성함수 차수 논리랑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나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전 주저없이 이놈을 얘기를 했고 합성함수는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합성함수가 너무 어려우면은 제가 사교육 종사자지만 이게 사교육 스킬로 쉽게 풀리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 역사가 있겠고 확통 같은 경우는 신유형은 없었지만 그러나 까다롭다. 제가 봤을 때 쉽진 않았어요.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이게 현장에서 딱 한 번에 답 내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까다로운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잘 맞는 시험지였습니다. 이번에.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14번 중등기하. 참고로 13번까지는 쉬웠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14번 바로 가시면 이게 지금 원이 2개가 있고 막 삼각형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기하를 얕게 공부했으면 어려웠겠지만 요거를 좀 봤을 때 결국 이 문제는 이 트라이앵글이 메인 포인트인데 이 트라이앵글에 관한 정보가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는데 이 원에 관해서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만 하나 그어주면 이 트라이앵글의 외접원도 이 원이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보조선 하나만 그려주면은 이렇게 트라이앵글 잡히니까 결국에 여기서 내가 네 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서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푼다면 원래 기하는 목적성 가지고 푸는 것인데 목적성 가지고 풀면은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런 중등기하 문제는 이 삼각함수 기하 문제는 비주얼은 좀 험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주얼에 쫄지 말고 많이 푸는 연습을 평소에 했다면 잘 뚫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이미지에서 지금 길이가 5개가 있을 때 5개 중에 4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죠. 이거를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데 스튜어트 정리 명박이 나이는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쵸? 이거 제 해설 강의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스튜어트 정리를 만약에 안 쓰고 싶다면 요 트라이앵글이랑 요 트라이앵글에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과정으로 풀리는 거긴 한데 스튜어트 정리를 알면 좀 빨리 풀리긴 하는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올해 6평에 나왔죠, 여러분. 올해 6평의 기하 문제도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조금 더 빠른,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6평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15번. 생각보다 특수하다. 자, 이 문제에서 참고로 이제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이렇게 두 함수를 빼고 적분하는 함수에 대해서 극값 물어보는 문제가 요 표현법이 2024 수능 미적분 30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24 수능의 미적분의 30번. 그래가지고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래도 스투 문제는 미적분이랑 겹치는 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할 수 있겠죠. 미적분 선택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근데 몰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유형이었고 이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있을 건데
여기 이제 1이 있고 마일이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의 요 접선 기울기랑 여기서 접하게 하는 요 기울기를 일단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하게도. 근데 요 기울기가 4고 요 기울기 1인데 결과론적으로 요 4인 순간의 정답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 있었으나 특수한 상황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답이 요 순간이거나 요 순간인 게 정답이면 우리가 쉽다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겠고 그나마 할만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순간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잘 맞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가지고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약간 애매하게 어려울 수 있는 4점짜리 문제였다라는 거. 잘 만든 문제예요. 엄청난 스킬 같은 건 필요 없지만 빼기 함수를 알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이번 수능의 킥.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런 식으로 t 같은 거 잡아서 함수를 뒤집는 거는 저희 교재인 n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이런 문제 한 100문제 있는 것 같아요, 체감상. 엄청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근데 이 문제가 또 어려운 포인트가 이 자연수 m이라는 거에 집합을 표현해놨는데 이 자연수 조건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결국 개형 추론 문제긴 한데 개추 이 추론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요걸 해석하시면 여러분이 G2랑 G0이 0이란 걸 밝혀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F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이제 G나 F가 어쨌든 X랑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올해 9평 올해 9월 15번 저희 해설 강의랑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찾아가지고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데 뭐냐면 이렇게 x(x-2라는 인수가 있을 때 요 인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미리 약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인수만 가지고서 나머지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요거를 약분하지 말고 내가 3차 함수를 그려가면서 중간에 어딘가 뒤집어 가면서 풀 것인가. 즉 3차 함수를 그릴 것인가 1차 함수를 그릴 것인가로 풀이가 딱 갈리는 문제인데 올해 9평 15번도 중간에 인수를 소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이런 식으로 딱 케이스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해설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인수를 소거하는 게 훨씬 편하고 더 고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인수를 소거하는 게 더 빠를지 인수 소거 없이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그릴지 1차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릴지 어떤 게 쉬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까지 가야지 이런 류의 문제를 완전하게 정복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포인트까지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2번. 자, 예상대로 22번에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 문제가 요거까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서 상황을 관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수함수가 이런 지수함수가 있고 이런 지수함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요 지수함수 식과 요 지수함수 식을 관찰을 하면 어떤 관계냐면 x 방향으로 2배가 될 것이고 y 방향으로도 2배가 되는 즉 2배 확대, 2배 확대라는 뭐 이런 걸 닮은 확대라고 하는데 뭐 전문 용어로 닮은 변환이라 부르거든요. 닮은 변환. 이런 일이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놈이 만약에 뭐 K면은 이 놈이 2K가 되는 이런 류의 문제가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참고로 이 확대 축소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봐보세요, 여러분. 고1 거, 고2 거, 고3 거 다 보더라도 이 확대 축소를 제대로 개념으로 언급해주는 교과서가 없어요. 근데 수능에 잘 나와요. 그럼 제가 뭘 했느냐? 올해 초반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교과 외전이라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들을 혹은 개념들을 정리를 했고 특강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도 이 특강에서 제가 다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이 확대 축소, 확대만 잘 이용하면은 여기 2배 한 거니까 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찍어버리면 여러분이 혹은 이런 해설이 있다면은 이거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평가원에게. 왜냐면은
확대 축소가 뭔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풀리게끔 냈다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외에도 그냥 수식을 사용해서도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뭔가 기하적인 스킬과 그 다음에 수식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문제는 올해 6월 22번부터 나왔던 기조였죠, 여러분. 올해 6월 22번은 풀이가 3가지 이상 있는 굉장히 잘 만든 복잡한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평가원에 왜 확대 축소 문제를 냈어요? 라고 하면은 평가원 입장에서 응 아닌데 수식으로 풀리는데 이러면서 얄밉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저는 해설 강의에서 이것도 보여줬고 이것도 보여줬어요. 당일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수능을 많이 분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위적분. 자, 역함수 적분. 이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이 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우리가 아무런 딴지 걸지 않고 진행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참고로 이렇게 ln에다가 다항함수 섞여 있는 것을 더한 함수 중에서 좀 복잡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미지수가 껴 있으면은 여기 1이 아니라 a 막 이런 식으로 그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앰플에다가 많이 넣어놨고 저희 커리큘럼 앰플 그게 워낙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얘랑 거의 똑같은데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막 한 문제를 30분, 40분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미적을 잘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참으면서 열심히 이런 유형들 많이 해설을 이미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29번 여전히 급수 퍼즐인데 요번에 출제된 급수 퍼즐은 올해 시행된 6평이나 9평에 있었던 29번보다는 쉬웠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현강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맞아가지고 이 문제는 딱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자, 30번. 역함수가 지금 2번 나왔죠? 역함수에다가 경로 선택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로 선택이긴 한데 역함수가 있으니까 뭐 증가나 감소인데 증가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증가할 것이고 이걸 맞춰가지고 그림 증가하게 잘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고정점 지나면서 기울기 움직여가면서 교점수 구하는 정말 전형적으로 사설이나 평가원에 잘 나오는 유형이고 저의 앰플이나 아이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여러분. 앰플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디덕션에도 많고. 근데 이 문제는 난이도는 어떠냐면 그냥 이것도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이슈인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서 푸는 데까지 막 3분 안에 푼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이 문제를 읽고서 얘를 그리고서 이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막 계산하고 하면은 한 뭐 8분 이상 걸린단 말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30번이기도 하고 앞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못 풀었을 것이지 그냥 차분히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사교육 스킬 같은 것도 필요가 없는 그냥 잘 만들어진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확통. 자, 28번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부라 보는데 항상 28번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조건부 확률. 이 문제가 어떤 포인트 까다로운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제일 처음 볼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 조건이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1, 2, 3, 4, 5, 6이라고 주사위의 숫자를 쓴 다음에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 3, 5가 적힌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는다. 홀수면은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 1이랑 3이랑 5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1, 3, 5에다가 공을 넣겠다. 여기도 1, 3, 5에다 공을 넣고 여기도 1, 3, 5. 실제로 종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짝수가 아니라 약수. 2면은 1과 2. 그 다음에 3에는 1과 2랑 4일 것이고 6이면은 1, 2, 그 다음에 3이랑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던 문제였고 그리고서 이게 분모를 보다 보면은 요 체크의 개수가 중요한데 지금 3개니까 홀수인 거잖아요. 홀수. 그리고 1개, 2개니까 짝수. 요 V의 개수가 3이면 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홀수. 그리고 5이면은 얘도 홀수가 되겠고 6이면 4개니까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1은 홀수니까 홀수.
2는 짝수니까 짝수. 이런 식으로 다 규칙성 있는 것 같지만 요 4라는 것만 좀 다르죠. 4는 짝수인데 여기 홀수잖아요. 요거를 유념해야지 우리가 분자를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 요것들 또 이제 봤을 때 마지막에 2, 3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보면은 요 오른쪽은 3에만 들어가는 거고 요 왼쪽은 2에만 들어가는 건데 여긴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요 놈이 있는 것은 요 공의 개수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요거가 몇 개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이 몇 번 생길 것인가로 캐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분자를 구할 때 굉장히 잘 만든 어려우면서 헷갈리지만 엄청난 스킬은 필요 없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류의 어려운 조건부 문제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답이에요. 연습. 그리고 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직전까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풀 수가 있지. 이런 거 잠깐 풀다가 한 9월까지 풀고 10월에 안 풀고 수능 본다? 이런 못 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저의 확통 커리, 디덕션 앰플에도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29번. 근데 뭐 29번은 전형적인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하기 때문에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마지막 30번. 이웃불과 경우의 수. 야,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스킬은 필요가 없고 그냥 풀면 되지만 이 수능이라는 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중요한 시험에서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 0이 막 있고 1이 막 있고 2가 막 있는 상황인데 요것들을 배치를 할 건데 일렬로 그때 2의 양옆에 자 지금 이 양옆에는 1은 올 수 없는 거예요. 1은 올 수가 없는데 이 양옆에는 0은 올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2가 맨 왼쪽에 있거나 맨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2의 왼쪽이나 맨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는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차분한 케이스를 내가 분류하면은 풀 수가 있지만 그때 확통의 특징답게 실수를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실수 조심. 그리고 쇼컷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0과 2를 먼저 배치하고 먼저 배치. 그다음 마지막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1을 배치할 건데 1이 이 양옆에 오지 않게끔 배치하면은 쉽게 풀 수는 있지만 그치만 이런 생각 여러분이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생각을 했다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이거는. 어찌됐건 쇼컷으로 하건 캐분을 하건 어느 경우든 캐분이고 쇼컷이건 길진 않은데 실수 없이 상황 정확히 해석해가지고 잘 푸는 그런 연습을 속된 말로 존나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통 다 맞으려면은 이거는 머리가 좋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기본 피지컬이 좋아야 돼요. 기본 피지컬.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전반적인 문제관 얘기를 해봤고 제가 이번에 그 당일 해설 강의를 찍을 때 그냥 막 보통 해설 강의 찍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일에 찍으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최대한 다 조심하고 해설을 찍을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풀겠다. 이런 것들 다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수능에 저희 해설 강의를 보시면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화면이 뭐냐면 올해 10월 모의고사 직후에 제가 총평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 전에 쓴 거죠. 무엇이 수능에 나올지 모릅니다. 뒷심 있는 학생이 되어봅시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능 응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 시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 수능에 관해서 내가 뭐 막 화이팅 하겠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막 고생했다 이런 말 하고 막 잘 봐라 이러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진짜 수능 막 보는 것 같잖아요. 아, 물론 보는 거긴 한데 너무 막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일부러 아끼고 시크하게 수능 보려면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드디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 저도 고생했고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이번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서 수능을 봤다는 건 인생에서 큰 산을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인생에서 몇 가지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넘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나중에 뭐 여러분이 뭐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이 수능을 본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다음 영상은 2027 커리큘럼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인강 1년 차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찍으면서 너무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배울 게 없겠죠. 제가 먼저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여러분께서 저를 배워가고 저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아야 수능을 잘 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고 마무리 멘트 하려니까 약간 긴장이 또 되네요. 그 올해 초에 처음 했던 그 긴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나중에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